우리 유실금 어르신이요. 이제 완전히 뭐 제가 볼 때는 그 유실금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장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뭐 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거는 뭐 설사 그 이상의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 제가 이 그 우리 유실금 어르신이 이제 요 이분 뉴스에 출연한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을 거예요. 일단 본인을 이제 안 받아주려고 하죠. 그 뉴스 공장이건 아니 김어준도 적어도 그 지능이 정상이면 저 본인 방송에 와가지고 그 70을 앞둔 노인이 마구 지리고 있는 마구 싸지르고 있는 이런 방송을 내보냈다가는 본인이 이제 같이 나락으로 간다라는 것쯤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채우기보다는 김어준이 좀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스베이더에서 그 다 한 얘기죠. 저는 이제 그때 그 다스베이더 출연하기 직전에 그 김어준은 이제 해외로 도주를 했고 그 문재인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저기 뭡니까 종전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저 그 유실금 어르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유실금이 저렇게 설사를 싸질 거라는 걸 문재인은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유시민이 뭐 사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이해찬 전 총리 그 장례식장에서도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문재인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은 했겠죠. 본인의 생각을 문재인에게 전달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문조털레유 때문에 문재인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돼버렸죠. 조국과 정청래의 배후에 문재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곤란한 상황에 만약에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났으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문조털레유 문재인은 완전히 개박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문재인이 안 만났다라면 지금쯤 문재인은 완전히 가루가 돼 있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눈치를 챈 거죠. 유시민이 조만간에 이제 설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거를 눈치를 채고 내가 여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청와대를 방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유시민도 문재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좀 우호적인 이런 이제 만남을 갖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더 급해진 거죠. 문재인도 이탈을 하는구나 이제 나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이제 더 오바를 하는 또 다스베이더에서 김어준이 이제 편집을 해버리니까 이 매블쇼 나가가지고 이제 더 오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는 이걸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가는 진짜 문조털레유 인증하는 거죠. 조털레유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이제 김어준이 그 편집을 했을 거다. 한 50% 정도 편집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시민이 직접 언급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싹 편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런 소문은 업계에 금방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편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채우기 진짜 나쁜 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시민이 김어준 방송 다스베이더 출연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걸 채우기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석을 깔아준 거야 채우기. 그러니까 채욱은 이미 유시민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다가 자리를 깔아준 거죠, 이놈이. 그래서 이제
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뭐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뭐 본인은 중립적인 것처럼 계속 주접을 떨고 있지만은 이거 뭐 시청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최욱이가 멍석을 깔아줬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김어준이나 이제 최욱도 유시민을 더 불러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불러들이기가 어렵다. 만약에 또 한 번 출연을 하면 같이 가는 거지 뭐 이제.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저는. 뉴스공장하고 매블쇼에 아예 고정으로 유시민 좀 박지 그래. 요즘 김어준도 그렇고 뉴스공장 시청률 많이 떨어졌죠. 한 18만회, 17만회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뭐 3, 40만회 나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동접이 18만까지 떨어졌으면은 뭐 데미지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최욱이도 마찬가지죠. 최욱이도 지금 뭐 10만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 9만, 8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20만, 40만까지도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반토막 이상 나버린 상황이고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뉴스공장이 겨우 100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부쇼가 한때는 이제 뉴스공장보다 조회수는 더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80만대? 100만대가 무너진 지가 꽤 됐습니다. 80만대로 지금 이제 가라앉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유시민을 받아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가는 거지 뭐. 같이 가면 너무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유시민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분 뉴스 하발이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2분 뉴스나 무슨 3분 뉴스, 4분 뉴스, 뭐 짜장면도 아니고 이런 데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갈 데가 없는 게 이제 이유가 하나다. 뭐 지상파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무슨 그런 하바리 유튜버들 아니면은 김어준 유시민이 이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박시영이나 뭐 개장수랑 같이 놀면 되겠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목적은 이제 저를 어떻게 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유실금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실금 선생님은 제 방송 애청자예요. 오늘도 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 안 올 수가 없지. 어제 2분 뉴스 가가지고 마구 싸질러 왔는데 그러면 제가 또 안 깔 리가 없잖아요. 우리 유실금 선생님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9시 쟤네들 2분 뉴스 애들이 10시 이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유실금 선생 출연하면서 9시로 시간을 조정을 했더라고. 그래서 애초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얘네들의 계획은 이런 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독점을 하는 거지. 지금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유튜브밖에 없기 때문에 스피커를 독점하는 게 이제 이 조털레유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김어준 있잖아요. 아침에 김어준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누굽니까? 최욱이가 있고, 매블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9시 황금 시간대를 헬마를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 유시민이. 그래서 남천동이 유시민 출연 이후에 급격히 컸잖아요. 그래서 뭐 한때는 동접이 막 5, 6만씩 나오고 그랬잖아. 5, 6만씩. 그래서 스피커를 완전히 독점하는, 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완전히 독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이 조털레유의 계획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유시민이 헬마를 밀어줬었는데 이게 오창석이가 이제 씨발을 하는 바람에 오창석이가 이제 씨발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유시민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난 거죠 지금. 응? 이거 헬마를 키워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창석이가 그냥 씨발을 화끈하게 하는 바람에 그 어른한테 왜 그래? 형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서리님 맛쪽에 씨와 있으면 시청료 좀 내면서 보기를.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뭐 2분 뉴스 제대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 그리고 제가 이제 9시로 바꿨잖아요 방송 시간대를.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접 1만이 넘으면서 이제 빅스피커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게 제가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최근에 뉴 이재명 채널들이 시청률이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좀 정체돼 있어요. 시청률이 많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만이 이제 겨우 나오는 이런 형국인데 그게 제가 이제 그 시청률이 좀 뭐 싸우는 바람에 시청률이 조금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전체 뉴 이재명 채널의 시청률이 좀 정체되는 분위기야. 그래서 제가 약간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뉴 이재명 그 시청자들을 좀 견인하는 이런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뭐 동접 1만 나오고 1만 이상 나오고 한참 이제 시청률 높을 때 보시면은 제 시청률이 최고점이에요. 제 시청률이 최고점이었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정체가 된 이후에 뉴 이재명 채널들이 한 1만에서 지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9시대로 시간 조정을 한 거예요. 9시대에 방송을 해서 사실 뭐 너무 심야 시간대 제가 10시에 방송을 했는데 심야 시간대는 시청률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늦은 시간대 하니까 사실 밤 10시 뭐 1시까지 하는데 동접이 뭐 10,000명이 나온다라는 게 이게 거의 뭐 기적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확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9시대로 조정을 한 거예요. 남천동이 9시대에서 뭐 5만 6만까지 시청률이 나왔고 남청동이 또 시청률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견인차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9시대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석이조가 있는 거예요. 9시 때 2분 뉴스를 유시민 씨가 나와서 방송을 해주는 이유. 아마 저는 유시민 정청래 출연할 때만 9시에 하지 않고 이 친구들이 아마 시간을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지. 2분 뉴스 애들을 이제 남천동의 대체제로 키워보려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저를 견제하는 거죠. 우리 유실금 어르신이 최한욱을 내가 견제를 해봐야 되겠다. 찍어 눌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뭐 제가 철거 전문가라는 걸 유시민 어르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뭐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유시민 작가님이 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잘 알 거예요. 제가 그냥 일개 유튜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유 작가님은 어느 정도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유 어르신, 유실금 어르신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제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너무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는데 최한욱 뉴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한욱을 눌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2분 뉴스를 한번 키워보자. 저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네. 우리 유실금 어르신이 뉴미디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유튜브를 잘 몰라요. 안 되잖아 지금. 오늘 원래 방송하는 날도 아니고 지금 김어준이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는데 저 오늘 6,500명 벌써 나왔는데? 예? 예? 유실금 어르신 지금 와 계시잖아요. 나 지금 6,500이야. 1시간 했는데 아니 평소보다 더 나오네. 예, 오늘 원래 방송하는 날도 아닌데? 예? 그렇잖아요. 오늘 수요일 제가 쉬는 날인데 야 이거 오히려 유실김 어르신이 이거 저를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실패! 씨발!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뭘, 2분 뉴스건, 뭐건, 뉴스 공장을 만약에, 뉴스 공장을 김어준이, 야, 저 최한욱이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그래서 김어준이 밤에 뉴스 공장, 심야 뉴스 공장을 연다 그래도요, 저는 시청률이 영향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거 보는 사람들은, 유시민, 김어준, 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가는 사람. 예? 가람피님, 촉새가 어이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래, 이전부터 싫어했던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여기는. 거기서 무슨 뭐 정청래가 나와서 방송을 하건, 유시민이 나와서 방송을 하건, 9시에. 이거는 제가 독점인 거예요.
요즘 제가 탈가 시장을 그동안 독점을 해왔다가 요즘 독점이 무너져가지고 좀 섭섭한데, 어? 여기 누가 나와도 안 돼. 씨. 문재인이 나와도 안 돼. 어? 다 데려와봐. 다 한번 같이 나오면 어때요? 제가 이제 아이템 하나 드릴게. 우리 유 작가님. 유 작가님 그러네.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네. 유씨 어르신. 유씨 어르신. 유씨 아저씨. 아니 뭐 나랑은 뭐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이래도 되지. 그지? 유씨 아저씨. 이거 안 돼. 실패. 이거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확실한 아이템을 드릴게. 저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아이템. 예? 새로운 방송을 런칭하세요. 새로운 거. 어? 제목도 제가 정해드릴게. 예? 제목. 조털레유. 어? 조털레유. 이거 어때요? 넷이 모여서 하는 거야. 낙검수의 뒤를 잇는 새로운 방송. 조털레유.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넷이 딱 나와가지고. 낙검수가 4명이었잖아요. 넷이 나오라 이거야, 넷이. 최고의 선수들. 조털레유. 야, 이거 하면 내가 좀 밀릴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대박 납니다, 조털레유. 새로운 방송. 나는 조털레유다. 낙검수 시즌2. 나는 조털레유. 이거 해요, 이거.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저는 시청률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웃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제가 이제 뭐 나름 정치평론을 정치판에서 어떤 분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깔때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판에 우연이란 없어요.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치판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제가 그 동접 1만 돌파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한 달 사이에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죠? 예? 뭐 가짜는 애들이 막 뭐 저지능 유튜버들이 덤벼들질 않나? 예? 그 다음에 무슨 교주가 나타나질 않나? 어? 거기에 유시민이 9시에 나와가지고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채널에 나오질 않나? 아니 유시민은 그렇다 쳐도 정청래는 뭡니까 도대체? 정청래는 도대체 뭐예요? 수준 떨어지게 예? 당대표직이나 한 사람이. 그래서 정치엔 절대 우연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느낌이 온 게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 죽이려고 덤벼드는구나 지금. 근데 안 죽어 씨발. 안 죽지. 여기 간첩이 7천이야. 예? 대한민국의 간첩이 몇 명인데 간첩 네트워크가 7천이에요. 7천. 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뭐 쌍욕 제가 쌍욕하는 거 전화로. 예, 그 대머리 세이 컴퍼니 거기 그놈하고 제가 쌍욕하면서 이제 너 방송에 틀어 그랬잖아 제가. 네. 근데 제가 그때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오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구나. 제가 이런 걸 여러 번 당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전에 아니 제가 방송하는 걸 막으려고 국정원에 끌려가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명박 때 그랬어요. 예. 이명박 때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 잘난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1년 동안 감옥에다 쳐놨어. 그 다음에 박근혜 때는 영구 출연 금지를 시켰어요. MBN에 잘 나가고 있었는데 복만삼님 조털레유 하면서 바지까지 내리면 옛날 카우치죠 이거. 밀어낸다. 그 좋네. 조털레유 털털털털. 이런 거 하면 그런가? 뭐 이래 어때? 안 보이는데 뭐 그죠? 좋잖아 시작할 때 그죠? 한 주 동안 나는 조털레유. 컨셉 좋네 복만삼님. 탁현민이 연출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제가 한번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동접 7천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겠구나. 저는 뭐 그런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덤벼도 지금 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무슨 짓을 뭐 쌍욕을 해도 뭐 동접 7천이 유지가 되는데 진짜 콘크리트 코어 지층이 7천이에요. 7천 코어가 7천이야. 씨발. 코어가 7천입니다. 이게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지?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조털레유가 뭐 사방에서 덤벼들어도 제가 뭐 무너질 일 없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었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유시민이 나오건 정청래가 나오건 예,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뀌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 시청자층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은 7천 있으면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약 하나 할게요. 7천 있으면 돼요. 7천이면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등 돌려도요. 우리 7천 명은 절대 등 돌리지 않을 겁니다. 예, 다른 사람 다 등 돌리고 저 한 명만 남아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재명을 지킬 테니 나는 누가 지키지? 여러분. 아, 이거 술이 들겠나? 왜 이러지? 여러분. 저는 이재명은 제가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켜주세요. 아, 기분 좋아서 그래요. 아,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나니까 저는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예, 그동안 진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뭐 다 얘네들이 빤스까지 다 내린 상황이잖아요. 진짜 조 털고 있잖아, 지금. 막 털고 있잖아, 그죠? 예? 진짜 조 털래요? 막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전 신나지. 지금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예?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김어준 까고, 뭐 까고,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던 길이 이게 옳은 길이구나 라는 걸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이 다 알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저는 너무 신나는 거죠. 좋털래요. 자,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유시민 무슨 얘기 떠들었는지 뭐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자료화면 잠깐 보시고 가야죠. 자, 유시민이 또 무슨 설사질을 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가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뉴 이재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집권 직후부터.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을 지지하고 검찰개혁에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이란 겁니다. 중동전쟁과 주식시장 등 대통령이 업무가 많다 보니 조금 삐끗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며 6개월을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또 좋은 길을 찾지 않을까? 6개월 정도를 지켜본 거죠. 지켜본 결과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느라고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다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제 가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유 작가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걸 정화해야 한다. 누군간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유시민의 얘기는 이거예요. 무려 6개월씩이나 참으셨대. 씨발 좋달래요. 6개월을 참으셨대요. 6개월 동안 자기가 원래는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예? 우리 유씨 아저씨는 특유의 그 관심법으로 이재명이 수사 기소 분리를 안 할 것이다라고 집권 3개월 만에 딱 꿰뚫어 보신 거야. 이게 딱 꿰뚫어 보고 6개월이 지나서는 더 이상 참질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내가 나가가지고 이빨을 털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오래 참으셨네. 그 주둥이 나불거리고 싶어갖고 6개월이나 참으셨어요, 무려. 와, 근데
대통령 임기 6개월에 다 떠나서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윤영준님, 어제 까왕님 쉬는 날인데 답답해서 힘들었어요. 오늘 최평님 방송 엄청 기다렸습니다. 찐명짱. 네, 감사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인수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런 기간도 없었어. 아니, 인수위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분한테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6개월 정도는 대통령을 지켜보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6개월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 작년 말이야, 작년 연말에. 그때 저는 그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걸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나와서 야, 검찰청이 해체됐습니다. 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해체하기로 했는데 해냈습니다. 정청래가 해냈습니다. 이러고 주접 떨던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성급하게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서 허점이 생기지 말도록 해라 라는 정도의 의견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 시점이면 12월인데 12월에 자, 검찰개혁의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검찰개혁 TF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시점이야. 정부안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단계는 종료가 깔끔하게 됐잖아. 정청래가 요구하는 대로 검찰청을 9월 달에 해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2단계 정부안 이거 유시민이 알 수 있습니까? 12월 달에? 1월 달에 나온 거잖아요, 정부안이. 그 1월 달에 나온 것도 지금은 이제 다 확인이 됐죠. 정청래가 동의를 한 거예요. 정청래가 동의를 해서 그 정부 개혁 검찰 개혁 정부안이 나온 건데 어떻게 작년 12월 달에 유시민은 정부안이 후퇴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경에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낸 바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성호를 까기 시작은 했지. 유시민이. 근데 이재명 정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작년 12월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검찰개혁에 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망할 거다라고 본인이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적어도 정부안 2차 검찰개혁 정부안이 나왔을 때 이거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인식이 생겼다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작년 12월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고. 아무것도 문제가 발생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정부안도 정청래가 동의해가지고 그 정부안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뜬금없이 시비질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은 게 조털레유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다 받아줬어요. 2월 달에 다 받아줬잖아.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2차 안도 아니 추미애나 유시민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된 거야 이것도. 대통령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지들이 조털레유가 원하는 대로 추조털레유지. 추조털레유가 원하는 방향으로 2차 검찰 개혁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소 보안수사권 문제. 저는 보안수사권을 주는 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털레유가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김민석 총리가 야 그러면은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빨리 통과시키라고. 근데 정청래가 통과 안 시켰다라는 건 이제 다 확인된 팩트 아니야. 그러면은 검찰개혁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막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청래잖아요. 팩트가 이렇게 다 확인이 됐고 정청래도 한정혜 정책위 의장한테 김민석 의원이 5월 안에 보안수사권 완전히 폐지하라고 의견을 줬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다만 본인이 직접 전화를 안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것이지 한정혜도 얘기를 안 들었다 이 얘기는 못했어. 그 얘기는 정청래도 인정을 한 거야. 이건 본인이 어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 평론가란 행간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죠? 팩트 너머를 보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팩트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평론가가 아니에요. 그건 기자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사냥꾼이고 평론가는 요리사다. 사냥꾼이 잡아온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팩트인 거야. 평론가인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기자인 거고, 예? 평론가는 팩트 너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 너머에 있는 행간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주는 사람이 평론가인 거야. 그러면 유 작가는 이렇게 지금 확인된 팩트들을 단 하나라도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팩트 자체를 부정하잖아. 팩트를 부정하고 평론을 하는 건 평론가가 아니야. 더 이상 그거는 사기꾼이지. 그건 소설가예요. 왜 유시민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소설을. 팩트가 다 안 맞잖아 지금. 팩트 너머를 보는 게 아니고 팩트를 완전히 왜곡하는 상태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니 지금 보안사건 문제도 폐지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고 결국 오늘 민주당에서 폐지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지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사건 폐지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잖아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폐지를 참 미쳤나 싶기도 하고 저는요. 아니 정무적으로 볼 때 지금 폐지안을 올리는 게 맞아요? 응? 아니 적어도 여론이 바뀌었으면 이렇게 폐지가 맞건 유지가 맞건 간에 지금 여론이 바뀌었으면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민주당에서 적어도 보안수사권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추진을 하는 거죠. 지금 안 하면 뭐 큰일 나요? 그러면 폐지가 옳다. 폐지하는 게 맞다. 이게 검찰개혁의 정방향이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을 했다라면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무슨 뭐 언론에 제보를 하자, 뭐 킥스에 올리자,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여론이 다 뒤집힌 건데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적어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을 설득을 하든지 폐지가 맞다고 설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은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미친놈들처럼 야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르라야 이게? 아니 이런 식의 선민 정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아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하고 소통하라고 국무회의까지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급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앞두고 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드냐고. 근데 어쨌건 간에 자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잖아.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검찰청 해체 시기 문제부터 그 다음에 정부안 정부안도 폐기가 됐어. 박은정이랑 정청래랑 밑줄 쳐가면서 첨삭지도 해가지고 지들이 만든 거 아니야. 2차 검찰개혁 안도.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해달라고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결국은 여론도 안 좋은데도 보안수사권 지금 폐지를 시켰잖아.
아니 대통령 뜻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대통령 뜻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 아니에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왜 민주당 지지층들이 둘로 나눠졌어.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뜻대로 민주당이 안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층들 간에 싸움이 난 거잖아 지금. 당이 둘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뜻대로 되고 있으면은 욕도 안 해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뜻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은 정청래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했다고. 무슨 절대 권력이 뭐, 예? 아니 무슨 절대 권력이야. 무슨 마키아벨리즘이 왜 나와 여기서. 순 사기꾼인 거예요 이거 유시민은.